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녀들의 미국 부동산 채널에서 상업부동산,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전문가 케일리 씨를 모시고 신디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일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리카 씨.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또 바빠서 이제 자주는 못 보는데 또 이 기회에 또 이렇게 얼굴 보게 됐네요.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라스베가스와 핸더슨에서 커머셜 상업 부동산 매매 중개 및 개발업자로 일하고 있는 케일리입니다. 저는 원래 7년 정도 회계사로 일을 했었고 지금 부동산을 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11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케일리 씨가 커머셜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며 정확히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중개업에서는 매입, 임대, 관리, 매각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개발업은 손님이 가지신 토지의 개발을 도와드리거나 신디케이션을 통한 투자 유치를 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오늘 다뤄볼 신디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 단어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신디케이션이 뭔가요?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주체가 되는 부동산 전문가나 개발업자가 투자자들을 모아서 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가진 법인에 같이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신디케이션을 진행하는 신디케이터는 투자자 수익을 위해 좋은 딜을 찾고 투자 유치를 하고 매입, 임대, 관리, 매각의 과정에서 비즈니스 결정을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신디케이션의 장점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 적절할까요? 신디케이션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투자 형태입니다. 투자자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패시브 인컴을 버실 수 있게 되고요. 근로소득세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자서 리스크를 떠맡지 않아도 되며 직접 투자한 금액 외에 개인적 부채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상업부동산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상업부동산 전문 지식이 없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패시브 인컴이라는 건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도 벌 수 있는 수익을 말하고요.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버는 인컴은 액티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패시브 인컴을 늘리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관심이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리카 씨가 투자하신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신디케이터가 무고한 시민들의 자산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자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accredited investor입니다.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1밀리언 이상이거나 1년 수입이 개인의 경우 20만 불, 부부의 경우 30만 불 이상이 되시면 투자자 인원수 제한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non-accredited investor라고 해서 투자자 인원이 프로젝트당 35명까지로 제한되는데요. 투자자가 전문 지식이 있거나 회계사나 재정설계사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신디케이션에 투자하려면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가요? 네, 신디케이터마다 프로젝트 규모별 정해놓은 금액이 다릅니다. 저는 보통 2만 불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만 불 단위로 투자를 받습니다. 상업 부동산을 적은 투자금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서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프로젝트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장점들을 먼저 살펴봤는데 신디케이션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디케이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비유동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신디케이션은 주체가 되는 신디케이터가 시장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고려해서 매각 시기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던가 급전이 필요하실 때 아무 때나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현재 직접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두 가지 프로젝트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핸더슨에 위치한 케이렌스라는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에서 프리스쿨 데이케어 및 오피스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오피스는 아직 임대 진행 중인데 의사 세입자 등을 위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펀드레이징 하는 프로젝트는 54개 유닛 임대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이고 원래 모빌홈 커뮤니티였던 곳을 멀티 패밀리로 용도 변경하여 올해 5월 초 착공 예정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진행하시려면 정말 일이 많으시겠어요. 아파트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멀티 패밀리, 임대 아파트, 커머셜 부동산 전망은 어떤가요?
멀티패밀리는 상업 부동산 중에서도 투자자들이나 융자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타입 중 하나입니다. 유닛이 5개 미만이면 레지덴셜로 분리가 되고 유닛이 5개 이상이면 커머셜로 분류하게 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라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8개 또는 20개 유닛 미만의 아파트에 살았었을 때도 동네가 참 좋았었는데 라스베가스 핸더슨 아파트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아파트 매물은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고 오프마켓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가스는 아주 오래된 저소득층 동네에 땅도 좁고 유닛도 작은 아파트 아니면 좋은 동네에 300개 유닛 이상의 100 밀리언이 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살 수 있는 아파트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파트 개발업을 진행 중이다 보니 멀티패밀리 마켓 관련된 웨비나 등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즘 전문가들이 보는 멀티패밀리 전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난 몇 년간 좋은 동네의 클래스 A 아파트 개발이 한창이었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서 렌트 시세가 지난 1.5년간 아주 조금 하락 추세였습니다. 공사비 증가와 이자율 인상으로 2025년도에서 2026년도에 계획된 공급은 작년 등에 비해 20% 정도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수요에 의해 공실률이 낮아질 예정이고 렌트는 다시 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여기서 레지덴셜 부동산과 연관도 되는데요. 집값은 오르고 이자율도 올라서 전에 1,800불 하던 몰기지가 지금은 비슷한 집인데도 3,000불이 넘어가면서 점점 서민층은 집을 더 못 사게 되면서 2024년도에 멀티패밀리 리츠 등은 최하의 턴오버 레이트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가 있거나 집을 사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을 살 수 있는 어포더빌리티가 떨어지니 한 아파트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10년 전 한 아파트에 5년 이상 머무르던 세입자의 비율이 28% 정도였는데 지금은 34%라고 최근 보도가 되었습니다. 집을 사서 나가지 못하는 실정은 안타깝지만 멀티패밀리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바다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멀티패밀리 투자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멀티패밀리는 다른 커머셜 부동산처럼 출분넷이 아니므로 건물주가 모든 비용의 위험을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가치를 결정하는 net operating income이 중요한데요. 우선 네바다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프로퍼티 텍스가 1년에 최대 8% 이상 오를 수 없다는 법이 적용돼서 갑자기 부동산 재산세가 한꺼번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빅션 절차가 빠르고 간단합니다. 한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해서 몸소 경험을 했었지만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통해 보통 한 달 안에 이빅션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재해가 없는 도시 중 하나로서 보험료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디케이션에 투자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로 이 신디케이션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제 신디케이션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분들이 다른 신디케이션에 투자하시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실 적도 있는데요. 신디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신디케이터의 책임감과 자질입니다.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우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디케이션 수익률 계산 등을 보여주는 인베스트먼트 오퍼링에서 신디케이터의 투자 수익률 전망이 타당한지 보시되 프로젝션은 현재 시장 상황에 의한 가정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변수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유형 자산임은 장점이지만 기대 이상 또는 이하의 수익률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 신디케이션이란 주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케일리 씨가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요약해서 PDF 파일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저희 케일리 씨가 주기적으로 그녀들의 미국 부동산 채널을 통해 심도 있는 상업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에리카 씨가 잘 진행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팟캐스트가 처음이라 조금 떨렸는데 앞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좋은 정보들 알아봤고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